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에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NFT의 매매 방법 및 거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NFT의 잠재력이 발휘될 곳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NFT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번역되는 NFT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명이나 인증서를 말합니다. 만약 인증 대상이 아이콘이면 NFT 아이콘이고요. 유명 예술작품의 사진 이미지라면 NFT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하는데요.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므로 대체 불가능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NFT의 인증 내용은 비트코인 거래처럼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조가 매우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NFT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NFT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 또는 콘텐츠의 유일성에 관심을 둔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만원권 지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NFT 예술작품은 화가가 서명을 한 같은 크기의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FT 예술작품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비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 혹은 초기의 NFT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기사를 봤었는데요.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어시는 내 트위터 계정을 지금 막 만들었음이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NFT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에 대한 소유권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무려 최초의 트위터 메시지 한 줄도 2021년 3월에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4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NFT 예술작품은 비플의 처음 5천일 메일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낙찰가가 6,94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약 하나로 800억 원 정도 되네요. 이는 예술품 경매의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다고 하고요. 해당 작품은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마이크 윙클맨이 2007년부터 매일 하나씩 만든 디지털 아트들을 합친 콜라주의 NFT라고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 매겨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비플이 본격적인 NFT용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고 판매한 작가라는 점과 수천일을 담았다는 것이 NFT의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유일성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NFT 초기의 역사적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오는 가격 프리미엄과 2021년 본격적인 관심 속에 희소성에 대한 투자 의욕이 더해지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NFT 작품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감정가가 매겨져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NFT 작품 가격들이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수익 목적으로 NFT 작품 창작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 유명 예술 작품의 NFT와도 진행될 수 있어서 향후 NFT 작품들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NFT에 대해서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분야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럼 NFT를 쉽게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NFT를 거래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는 보통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로 오픈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오픈시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한번 가보셔서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NF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아무튼 예를 들어 오픈시에서 NFT를 구매하려면 가상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완료하면 지갑 주소가 생성되고 암호화폐를 내 지갑 주소로 전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절차인데요. 사는 거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구매하고요.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정 생성을 하고 전자지갑 개설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전자지갑 내 암호화폐로 NFT를 구매하고요. 마지막으로 NFT 소유증명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NFT 작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NFT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NFT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해당 결과물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제 콘텐츠 파일을 올리기보다는 보통 제목, 작품 정보와 실제 파일이 저장된 위치 등 메타 데이터를 NFT화해서 올리면 된다고 하네요. 혹시 NFT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투자 열풍이 부는 곳은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은 이미 암호화폐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나네요. 하지만 NFT는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 아이템 같은 대상들과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와도 연관되어 있어서인지 그 용도나 가능성보다는 현재 거래 가격 쪽으로 의구심이 향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유의할 점을 잠시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 NFT는 그 서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 최초의 창작물이나 실제에 대한 저작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명의 대상이 되었던 대상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재보호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가 자동으로 NFT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서명되지 않은 동일한 콘텐츠는 얼마든지 복제되어 인터넷상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면 때문에 NFT가 가장 들어맞는 곳은 그 서명과 유일성의 증명이 가장 중요한 팬덤이나 수집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NFT도 법적 규제를 결국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NFT 거래와 연관된 사업 또는 투자 시에 해당적인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요즘 암호화폐도 많은 이슈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기도 하고요. NFT의 잠재력이 발휘될 곳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보통 NFT의 잠재력이 발휘될 것으로 말하면 예술작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NFT 잠재력이 발휘할 곳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 게임들이 존재하는 무기, 옷, 에너지 자원 등과 같은 아이템들을 NFT화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NFT 게임 중 하나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죠. 해당 엑시 인피니티는 2021년 약 40억 달러의 매출과 350만 명의 1일 사용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베트남의 스카이 마비스고요.
해당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의 미르 4도 글로벌 출시되어 첫 전설 아이템이 약 9,6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하고요. 다수의 국내 게임 업체들이 NFT 적용 게임 제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상현실 게임 또는 플랫폼으로 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가 유명한데요. 가상현실 부동산 투자 열풍의 진원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의 토지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더 샌드박스의 경우 평당 가격이 서울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라는 뉴스도 들린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구찌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랜드 등의 부지를 매입해서 쇼룸을 열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NFT와 연계되는 게 요즘 핫 이슈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보면은 이런 가상현실 게임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플랫폼이기에 메타버스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로 NFT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네요. 또 다른 NFT 장점으로 혹자는 예술작품의 창작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과 게임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노력하기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유튜브와 채널 운영 크리에이터들의 관계에서 경험했듯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결국 거대한 플랫폼 업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자 되는 매직TV라는 유튜버입니다. 더욱 열심히 창작 활동과 크리에이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담금질하고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NF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댓글과 좋아요는 제 블로그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NFT는 서명이나 인증서 역할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NFT는 상표라든지 어떤 증명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보통 블록체인도 거래 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역할의 기본이고요. 암호화폐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인센티브가 출발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하나는 NFT는 흔히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번역되는 NFT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명이나 인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즘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NFT를 거래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는 보통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데요.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로 오픈C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보통 NFT 잠재력이 발휘될 것을 말하며 예술작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NFT 잠재력이 발휘될 곳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게임 분야라고 하네요. 기존 게임들이 존재하는 무기나 옷, 에너지 자원 등의 이런 아이템들을 NFT화 한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게임하면 요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아무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대가 많이 되는 NFT 영역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거의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젤거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그리고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족하시고 움직이실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